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네. 우리 코너가 시작되고 나서 벌써부터 야,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네.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반응이 뜨거워요. 그럼 저희와 함께 오늘의 과거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나볼까요? 팔로우 미! 그대와 난 이렇게 멀리 예진 씨 이 노래 또 모른다고 하겠죠? 진짜로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뭐죠? DDD 몰라요? DDD? 몰라요. 다이렉트 디스턴스 다이얼링의 약자로요. 장거리 자동 전화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혹시 공중전화인가요? 너도 나도 휴대전화를 모두 가지고 있는 지금 공중전화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30년 전만 해도 공중전화를 노래한 가요가 히트를 칠 정도로 대중문화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DDD, 장거리 자동전화 공중전화기가 처음 나온 것이 바로 1978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선배님은 공중전화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있죠. 네. 그 카드도 넣고 동전도 넣고 줄 막 맞아요. 이렇게 서고 네. 동전 남으면 수화기 올려두고 오고 사실 아는데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척 해보고 싶었어요. 군대를 안 가서 군대 가면 공중전화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기는 맞아요. 처음 설치된 DDD 공중전화기는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에서 만든 노란색 벽걸이 전화기였는데요. 고장이 많아 오래 가지는 못했고 82년 말 한결 성능이 좋아진 MFC 장거리 자동 공중전화기가 나왔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장거리 통화는 곧 DDD로 오랫동안 인식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자동식 공중전화가 등장한 것은 54년이었는데요. 전화국에서 관리자를 지정해 검은색 탁상 전화기를 놓고 일반인들이 와서 쓸 수 있게 했던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6, 70년대 집에 전화기를 놓으려면요. 개통비가 그 당시로 1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엄청난 거죠. 부유한 집에만 있는 물건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한두 대밖에 없었던 거고 70년대 초반쯤 이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30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5개 무인 공중전화는 62년부터 설치됐는데 당시 산업박람회장에 설치됐던 부스식 전화기를 가져다 서울 도심 10곳에 놓았다고 합니다. 거리 공중전화의 역사는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후 1961년 말에 680대였던 공중전화는 정점에 이른 1999년 56만 4천 대의 공중전화가 거리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었는데요. 와 정말 많았네요. 그럼요. 저렇게 많았는데도 줄을 당시에는 엄청 길게 섰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시대가 되면서 올해는 3만 대가량으로 줄어든 공중전화. 하지만 공중전화는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찾는 사람이 없어진 부스에는 공중전화 대신 전기 오토바이 충전 설비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공중전화 박스는 사무실로 이동하기도 했는데요. 전화기가 있던 자리는 책상이 됐고 와이파이는 물론 방음까지 완벽한 1인용 회의실로 변신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날은 추억을 상기하는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독재자를 만난 날이기도 한데요. 아시아 최악의 독재자이자 필리핀 역사상 가장 실패한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1965년 12월 30일은 그가 필리핀 제10대 대통령이 된 날입니다. 1965년부터 1981년까지 21년간 장기 집권한 그는 1972년에 계엄령을 공포해서 야당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인을 체포하는 등 악명 높은 독재 체제를 구축했는데요. 특별히 더 아시아 최악의 독재자라고 불릴 만한 사건이 있었나요? 독재는 물론이고요. 이 필리핀 경제를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 장본인입니다. 5번의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총리직을 겸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절대권자를 놓지 않던 마르코스. 그러던 중 1986년 민주혁명이 일어나면서 하루아침에 쫓겨나 하와이로 망명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3년 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아요. 독재자의 말로는 참 비참하고 외롭죠. 네, 진짜 저럴 거면 뭐하러 저렇게 진짜 악행을 저질렀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악명을 떨친 이유는 또 있었는데요. 영부인인 이멜다는 사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엄청난 쇼퍼홀릭이었습니다. 약 3,000켤레에 달하는 명품 신발은 물론 초고가 브랜드의 가방과 드레스까지. 아니 3,000켤레요?
아니 신발을 평생 신어도 그걸 다 못 신을 것 같은데. 발이 3,000개라는 소문이 있어요. 진해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사치꾼이었던 거죠. 예. 네. 현재 마닐라 시내 근처에서 이멜다가 소유했던 신발 800켤레 정도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두 박물관에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개관식에서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나와 비슷한 구두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망언이네요, 정말. 한편 1997년 12월 30일 우리나라의 사실상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날인데요. 이날 집행된 사형수는 모두 23명. 다음 정권에서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가 예정된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대규모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전에는 사형 집행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렇죠. 몇 년간 집행된 건수와 이날 하루에 이루어진 건수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잦은 카베르 출입과 도박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채권자, 아버지, 여동생을 청산가리를 타 살해한 범죄자부터 친족 살인,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살해, 강도 등 다양한 죄목의 사형수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형은 사형으로 유지 중이지만 이렇게 1997년 대규모 사형 집행 이후 사형 집행이 오랜 기간 중단돼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어떻게 97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사형을 중단하게 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듯 사형 집행이 중단된 것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지가 컸는데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바 있었고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고뇌하면서 지탱했던 하루하루를 살아생전에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인권을 특히 강조했던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사형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직접 겪었던 고통이라서 더욱 남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정말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들도 많았지만 혹시 모를 누명을 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권 문제가 좀 사형을 조심스럽게 다루게 됐던 그 계기가 됐습니다. 뒤이어 취임한 대통령들도 외교 문제와 인권 문제로 그 뜻을 이어왔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 우리나라는 지금 인권과 엄벌 사이 그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힘차게 과거 뉴스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